안녕하세요. 코렐드로우 X6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렐드로우 X6의 개요와 그리고 시험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코렐드로우 X6의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할 코렐드로우 X6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렐드로우는 코렐사에서 만든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인데요. 어도비사에서 만든 일러스트레이터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 방식이 있고 레스터 방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코렐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벡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사에서 만든 일러스트레이터도 역시 벡터 방식이고요. 그리고 플래시도 벡터 방식이죠. 자, 이렇게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짐없이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계단 현상이나 깨진 현상이 없겠죠. 자, 그러면 벡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벡터 방식의 최소 단위는 점과 선으로 만들어진 베지어 곡선인데요. 대표적인 레스터 방식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인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픽셀이죠.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픽셀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그 사각형들이 점점 커지거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미지의 화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벡터 방식의 특징은 바로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코렐드로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확대를 하거나 축소할 때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베지어 곡선을 연산해서 깨지지 않도록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대신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단색의 이미지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진을 불러들여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사진과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나 로고 또는 문자 디자인, 명암 디자인을 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최근에는 대부분 다른 프로그램들과 호환성이 좋은 편이죠. 자, 코렐드로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PDF나 또는 DWG, EPS, AI까지도 모두 다 변환이 되고요. 그 변환하는 방식도 매우 쉽습니다. 저장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PDF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리더에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DWG는 오토캐드 확장자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출판 형태로 만들어낼 때 저장하는 확장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렐드로우로 작업하시고 나면 다른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도 얼마든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밖에도 자,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이외에도 페이지를 레이아웃 한다던가 또는 사진 편집 기능, 웹페이지 디자인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코렐드로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립아트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클립아트라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의 그림들이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림의 형태들을 우리가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 또 브로슈어, 로고 디자인, 그리고 제품 디자인, 전단지, 명함 등에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렐드로우 X6의 색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코렐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RGB 모드와 그리고 CMYK 모드를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페이지를 만드실 때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값은 바로 CMYK인데요. 바로 출력을 위한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색상 모드죠. 자, 그러면 먼저 RGB 모드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RGB 컬러 모드는 우리가 가산 혼합, 색광 혼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드와 그린, 블루를 모두 다 섞었을 때 흰색이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혼합 방식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감이나 잉크를 섞었을 경우에는 볼 수 없는 색상 모드이고요. 이 방식은 모니터나 TV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기반으로 해서 색상을 표현해주는 부분에서는 RGB 모드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CMYK 색상 모드인데요. 자, 바로 이 CMYK가 실제로 잉크의 혼합, 여러분들이 색료의 혼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감만 섞어보셔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CMYK는 사이언과 옐로우 그리고 마젠타 세 가지 색상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색상 모드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모두 다 혼합하게 되면 검정색이 나온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완전한 블랙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어두운 색상의 그레이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CMYK로 색상 모드를 변환해서 쓸 경우에는 당연히 출력할 경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색료나 물감, 잉크를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품을 출력을 해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 CMYK 모드로 전환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이 그림들을 나는 모두 다 웹상에 올릴 거다 이러실 경우에는 RGB 모드로 색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RGB 모드에서 색상을 표현해 주는 것과 CMYK 모드에서 색상을 표현해 주는 것은 실제로 육안으로도 색상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MYK 모드로 작업을 하시고 나서 RGB 모드로 다시 바꿔주실 때는 색상 보정을 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RGB 모드에서 적용해준 색상이 조금 더 밝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먼저 페이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코렐드로우 X6의 시험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코렐사 사이트로 접속한 화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www.corel.com으로 들어가셔도 지금과 같은 문서가 열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코렐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코렐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첫 화면은 대부분 우리말을 지원해주고 있고 한국 사이트가 보여지지만 현재 한국 사이트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영문 페이지로 변환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X7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은 X6의 시험 버전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트라이얼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트라이얼 다운로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가장 상단 부분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조금 마우스를 내려보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및 디지털 페인팅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코렐드로우 X6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미지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단 부분에는 똑같이 평가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자, 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창 형태로 화면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서 31 평가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도비군 제품들처럼 어시스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먼저 설치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바로 31판 프로그램이 바로 다운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코렐드로우 X6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터페이스는 그 이전 버전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우선 인터페이스 명칭들이 어도비군 제품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기능적인 면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가장 상단 부분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제목 표시줄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코렐드로우의 버전을 보여주고 작업 중인 파일명을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이름을 전혀 주지 않고 문서를 열었을 경우에는 untitled-1이나 또는 무제일로 보여지겠죠. 자, 이번에는 메뉴 표시줄인데요. 자, 메뉴 표시줄은 말 그대로 메뉴 부분입니다. 보통 파일이나 편집, 수정, 윈도우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죠. 자, 이번에는 도구 모음인데요. 제목 표시줄 하단 부분에 바로 도구 모음이 보여집니다. 자, 빈번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등록 정보 표시줄인데요. 자, 이 등록 정보 표시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구 모음에서 어떤 명령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명령마다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있겠죠. 자, 똑같이 명령을 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도구 상자입니다. 자, 도구 상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시켜주고 개체를 만들고 변형하는 부분의 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자로 만들어놨죠. 자, 이번에는 눈금자인데요. 자, 이 눈금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통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이 바로 눈금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도큐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문서 탐색기입니다. 자, 이 문서 탐색기는 실제로 화면 하단 부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에서 작업하는지 또 페이지가 총 몇 장인지 모두 다 보여주고 삭제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상태 표시줄인데요. 자, 상태 표시줄도 역시 문서 탐색기와 같이 하단 부분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 중에서 현재 선택되어진 개체가 있겠죠. 이렇게 선택이 된 개체에 대한 색상 또는 크기 정보, 다양한 값들을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자, 이번에는 고정 표시기인데요. 자, 이 고정 표시기는 여러분들이 어도비군에서 보여지는 패널 또는 팔레트라고 불리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나 또는 명령을 선택했을 경우에 따라서 오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값들이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자, 이번에는 색상 팔레트인데요.
자, 코렐드로우에서는 색상 팔레트가 가장 우측 부분에 보여집니다. 일렬로 색상이 쭉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면의 색상과 테두리의 색상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이런 인터페이스에 들어있는 값들을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코렐드로우 X6를 설치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상단 부분, 제가 지금 표기는 해놓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제목 표시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코렐드로우 X6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주셨다면 이 부분에서 보여지겠죠. 자, 이번에는 메뉴 표시줄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파일, 그리고 툴, 윈도우, 헬프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메뉴가 조금 작게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서를 열게 되면 메뉴는 정상적으로 모두 다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도구 모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가장 앞쪽에 보이는 게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저장하고 또 인쇄하는 값도 보여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값들을 이렇게 몰아서 하나의 모음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부분이 바로 등록 정보 표시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서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사이즈에 대한 값 그리고 위치에 대한 값들만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도구 모음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값도 역시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좌측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자, 지금 도구 상자가 보여지죠. 자, 도구 상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명령을 실행시켜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번에는 중앙 부분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열게 되면 종이가 화면에 보여지겠지만 지금은 웰컴 스크린 창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창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어서 보실 수 있고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음부터 보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하단 부분에 보여지는 값이 바로 그 값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코렐드로우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니까 지금 고정 표시기 힌트라는 값이 보여지죠. 자, 이 고정 표시기가 바로 패널, 팔레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지금 힌트는 우리가 새로운 버전의 코렐드로우를 설치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힌트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그 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비디오로도 역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옆쪽으로 더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색상 팔레트 부분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색상 팔레트가 길게 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옆으로 옮겨서 더 다양한 색상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태 표시줄과 문서 탐색기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문서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에 대한 정보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상태 표시줄 부분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열게 되면 몇 장의 문서가 있는지, 또 현재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또 그 페이지를 삭제할 것인지 모두 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아래쪽 우측 하단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바로 면의 색상과 테두리의 색상에 정보를 주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상태 표시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코렐드로우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 부분에 파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방금 보셨던 웰컴 스크린 창에서 빈 문서를 열어주셔도 됩니다. 똑같은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새로 만들기 단축키는 컨트롤 N이죠.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단축키입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도구 모음이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자, 그 부분에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메뉴 파일로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해주셔도 되고요. 도구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 눌러주셔도 되고요. 웰컴 스크린 창에서 역시 새 문서를 열어주셔도 역시 똑같은 창이 열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렐드로우에서 작업한 문서를 저장하시게 되면 확장자는 CDR이 붙게 되는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합니다. 자, 메뉴 부분의 파일로 가셔서 저장,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자, 또 도구 모음에도 역시 저장 아이콘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세이브 아이콘 눌러서 저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문서를 열 수 있어야 되겠죠. 파일 부분으로 오픈, 열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저장했었던 문서를 열 수 있는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서를 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역시 도구 모음에도 열기 아이콘, 오픈 아이콘이 있으니까 똑같이 사용하셔도 관계없겠죠.
자, 이번에는 문서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도구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도구 상자 부분에 보시게 되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는 돋보기 형태의 도구가 보여집니다. 자, 그 도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돋보기 안에 보여지는 부호가 바로 더하기 부호인데요. 자, 이렇게 더하기 부호가 붙어 있을 때는 당연히 화면을 클릭하거나 또는 드래그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이 확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확대 축소 도구를 사용해 주게 되면 등록 정보 표시줄 부분에 확대 버튼과 그리고 축소 버튼이 보여집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확대 버튼을 눌러주셔도 화면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요. 또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화면에 배율을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센트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거기에 있는 값을 선택하셔서 화면을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자, 같은 도구를 사용하겠죠. 자, 역시 확대 축소 도구인 돋보기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확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팝업 메뉴를 띄우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많이 눌러주시죠? 기본적으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돋보기 안에 더하기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로 바뀝니다. 자,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계속 클릭해 주시게 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손을 떼주시게 되면 다시 더하기 부호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역시 더하기 부호가 보여지는 확대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부호가 바로 마이너스 부호로 변경이 되고요. 화면을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마우스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휠이 하나 달려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문서를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위쪽으로 올릴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휠이 우리가 사용하는 코렐드로우에서는 화면을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휠을 위쪽으로 올리시게 되면 점점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화면이 줄어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화면을 많이 확대해 놓고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작업을 할 때 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면을 다시 줄일 것이 아니라 이동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보통 손바닥 도구라고도 하고 손도구라고도 하죠. 자, 이 도구는 확대 축소 도구와 함께 숨겨져 있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도구를 찾아서 바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화면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동하는 방법은 클릭하고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그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코렐드로우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렐드로우 X6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코렐드로우를 설치해서 열게 되면 웰컴 스크린 창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들이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퀵 스타트인데요. 자, 빠른 시작을 위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값들입니다. 자, 우선 좌측면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모든 값들은 오픈 리센트라고 해서 최근에 열었었던 파일에 대한 값들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좌측 상단 부분에서는 최근에 작업했었던 문서의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도큐멘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문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최근에 작업했었던 코렐드로우 파일들이 나열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했었던 문서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동해 보게 되면 스타트 뉴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형식으로 문서를 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뉴 블랭크 도큐멘트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작업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를 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값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new from template라고 되어 있죠. 자, 템플릿 파일이라고 하는 건 먼저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 구조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New from Template을 선택해서 문서를 열어주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클릭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New from Template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우선 카테고리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ll이라고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템플릿 종류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advertisement인데요. 결국 광고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보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아무런 템플릿이 들어있지 않고요. 자, 제가 브로셔 눌러주게 되면
브로셔를 먼저 보여주는 템플릿 파일이 지금 두 개가 보여지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파일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크게 미리 보기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파일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서를 열어보시거나 또는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30일 평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하죠. 뭐 카탈로그도 있고요. 메뉴도 보여지고 포스트카드 엽서도 보여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템플릿 창을 닫아버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웰컴 스크린 창이 사라졌죠. 자, 저는 헬프 부분으로 와서 다시 웰컴 스크린 창을 열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What's New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툴은 러닝 툴이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디오들이 있고요. 가이드북을 이용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갤러리입니다. 자, 이 갤러리에서는 작품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코렐드로우에서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퀵스타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아래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터디스트 디폴트 웰컴 스크린 페이지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기본 환영 페이지로 설정할 것인지 묻는 건데요. 자, 다른 페이지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체크가 안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처음에 웰컴 스크린 창이 열릴 때 이 부분이 기본 창이 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Always show the welcome screen at launch라고 되어져 있죠. 자, 항상 이 창을 실행하면서 볼 건지 묻는 거예요. 자, 저는 보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고 이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코렐드로우 창을 제대로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위쪽 부분, 바로 제목 표시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메뉴가 보여지죠. 자, 메뉴 표시줄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 새로운 문서를 열고 오픈하고 저장하고 인쇄하는 값들이 보여집니다. 바로 도구 모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아래쪽 부분에 지금 A4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등록 정보 표시줄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명령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이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좌측 부분을 이동하면 도구 상자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전혀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이죠. 문서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지금 오브젝트 매니저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고정 표시기, 그러니까 패널이나 팔레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여지는 값은 바로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서 나는 보고 싶지 않다 하실 경우에는 헬프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힌트 부분에 지금 체크가 걸려있죠. 자, 이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힌트 창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부터는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측 부분에는 지금 색상 팔레트가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우선 새로운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New 여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New from Template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창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값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던 값이죠. 자, 저는 창을 닫아줄 거고요. New 부분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문서가 열리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보여지는 값이 바로 untitled-1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름을 먼저 주셔도 관계없고요. 나중에 저장하실 때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을 주시게 되면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 이 이름이 그대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프리셋 디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작업할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코렐드로우 디폴트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 정말 종이 사이즈를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 값은 A4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는 사이즈가 없다 이러실 경우에는 커스텀 설정하시면 되고요. 직접 값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A4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위드와 하이트, 가로값과 세로값이 그대로 지금 정보가 보여지고 있는데 A4 종이 사이즈 그대로죠. 자, 옆부분에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나는 출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밀리미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웹상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픽셀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작업하실 때 편리하시겠죠? 자, 저는 밀리미터 그대로 두고 사용할 거고요. 자, 밀리미터 아래쪽, 그러니까 하이트, 높이 값을 설정하는 옆부분을 보시게 되면 가로로 종이를 설정할 것인지 세로로 설정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세로값 많이 사용하겠지만 만약에 나는 가로로 설정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넘버 오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페이지의 수를 말하는데요. 자, 페이지 수를 여기서 한 장으로 설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장으로 여러분들이 더 늘려서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값인 한 장을 그대로 저는 두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색상 모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기본값이 CMYK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거면 CMYK, 여러분들이 웹상에 올리실 거면 RGB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렌더링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단위가 지금 DPI죠. 도트 퍼 인치라는 말의 약자고요. 출력할 때의 해상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인치당 들어가는 도트, 점의 수를 말하는 거죠. 보통 웹상에서 작업하실 때 해상도는 72에 맞춰 놓으시죠. 해상도가 72가 넘는다고 해도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72가 최적화된 값이지만 우리가 보통 종이에 인쇄할 때는 훨씬 더 품질이 좋아야 제대로 된 인쇄물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인쇄물을 설정하실 때는 무조건 DPI가 3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값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리뷰 모드인데 결국 미리 보기 형태인데요. 우리가 그린 그림을 어떻게 미리 볼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값을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는 이 창을 다시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값이 있는데 자, 우리가 페이지에 대한 설정은 변경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열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 A4 형태의 종이가 한 장 열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열어주니까 지금 눈금자까지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눈금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아래쪽 부분에 문서 탐색기 부분으로 와볼까요? 자, 지금 원 오브 원이라고 되어져 있죠. 결국 한 장의 종이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를 늘려주시기 위해서는 옆부분에 보여지는 더하기 표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페이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4페이지 중에서 우리는 4번째 페이지에 와 있는 거죠. 자, 지금 페이지 4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3번째 페이지, 2번째 페이지,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를 한번 삭제해 볼 건데 자, 지금 페이지 1이죠. 자, 저는 4번째 페이지 삭제할 거예요. 자, 4번째로 이동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전 먼저 지워볼 거예요. 자, 딜리트 페이지 하게 되면 이제 4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줄었죠. 자, 저는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문서 탐색기 부분입니다. 자, 하단 쪽에 보여지는 것이 상태 표시줄이겠죠? 자, 우선 저는 도구 상자 부분으로 이동을 좀 해볼 건데 메뉴 옆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없는 메뉴들도 보여지죠? 자, 보통 이렇게 삼각형이 붙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도구 안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도구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숨겨진 도구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지그시 이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안에 숨겨진 도구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지금 손바닥 도구, 펜 도구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는 먼저 줌 도구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자, 보통 돋보기 도구라고 부르죠. 자, 제가 선택을 해주자마자 지금 더하기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화면을 확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화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정확하게 지금 상단 부분 두 군데서 보여지는데요. 지금 217%또 아래쪽 부분에도 217%가 보여지죠. 자, 제가 클릭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화면이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화면을 좀 줄여볼 건데요. 자, 상단 부분으로 이동해서 도구 모음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도구가 보여지죠. 제가 클릭할 때마다 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화면에 꽉 찬 페이지를 보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메뉴 3가지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줌 투 페이지죠. 자, 페이지에 맞춰서 화면을 딱 맞게 보여주고 이번에는 가로에 맞춰주고요. 이번엔 세로에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로에 맞춰주게 되면 세로가 더 길기 때문에 화면 전체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그려진 그림이 없다라는 정보를 보여주죠. 자, OK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직접 값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저는 50%로 줄여서 볼 거예요. 자, 그럼 화면이 50%로 줄어들게 되고 또 나는 여기에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퍼센트 선택해서 화면 배율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마이너스 부어 있는 이 도구를 계속 눌러줘도 줄어들지만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Shift 키를 눌렀다가 손을 떼게 되면 다시 플러스 부호로 돌아오고요. 눌러주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보여지죠. 결국 우리가 Shift 키로 화면의 축소와 확대를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화면에 꽉 차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F3번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를 때마다 화면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제가 다시 전체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마우스에 있는 휠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저는 이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휠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볼까요? 자, 제가 휠을 내려주게 되면 화면이 아주 작게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놓으신 상태에서 펜 도구 한번 사용해 볼게요. 손바닥 도구죠. 자, 제가 지그시 눌러서 펜 도구를 선택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을 우리가 옮겨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전체 화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문서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파일 부분에 와서 제가 세이브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1234라고 이름을 한번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쪽 부분에 파일 형식, 파일 포맷을 보시게 되면 CDR이라는 확장자가 붙죠. 자, 코렐 드로우에서 작업한 문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파일 포맷 부분을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템플릿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CDT라는 확장자가 붙게 되고요. 자, PDF로 바로 전환하실 수 있고 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 AI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서를 변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CDR 형태로 저장을 할 거고요. 아래쪽 부분에 내려오시게 되면 버전 정보가 보여지는데 자, 지금 우리는 X6를 사용하고 있죠. 결국 16 버전인데요. 높은 버전에서는 낮은 버전의 문서를 열어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문서를 볼 상대방이 버전이 낮다면 낮은 형태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6으로 저장할 거예요. 자, 세이브 눌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서가 어떤 폴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됐는지 바로 제목 표시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저는 이 문서 한번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픈해 봐야 되겠죠. 자, 파일 부분으로 이동해서 오픈, 문서를 열어줄 거고요. 자, 오픈 아래쪽에는 오픈 리센트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작업하고 저장한 문서의 나열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저장한 문서가 1234.cdr이니까 그대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오픈을 선택해서 폴더를 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서를 찾아주실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가장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 1234.cdr 보여지죠. 선택하고 오픈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저장한 문서가 그대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코렐 드로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 문서를 이동할 수 있는 펜 도구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